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오늘 결심과 구형이 있었죠.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출석하여서 12년, 예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한 5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2년을 이제 구형을 했고 뭐 뇌물죄 등등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 대해서 뭐 쇼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특검이 도저히 이 뇌물죄로 처벌할 자신이 없으니까 에이 안 되는 거에 12년 정도 질러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알려놓고 이제 국민 여론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증거로 이 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그 삼성과 이 사저를 공사하는데 거기다가 회사 돈을 썼다는 걸 갖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이조차도 이 뇌물죄 이 유죄 확정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게 다 쇼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은 이재용과 박 대통령 관련해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하고 내 승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정책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도와줄 테니까 너 이거 좀 나한테 가져와.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천적으로 첫 번째가 문제 걸리는 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3번의 독대에서 양자 모두 승계에 대한 논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탁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리고 박 대통령이 돈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리고 실제로 박 대통령 개인 계좌, 차명 계좌로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갔으니까. 이 상태에서 입증을 하려니 미르재단, K재단, 정유라, 승마지원이 껴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명시적으로라도 왜 정유라 말 지원 안 하냐? 정유라 좀 승마 지원해라. 이 말도 안 했다. 3차례 독대에서. 정유라 말 꺼내지도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은 난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 이걸 특검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둘 간의 대화에서, 배석자 없는 둘 간의 대화에서 이걸 입증하려니까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종범 수첩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그 면담했던 그날에 정유라도 안 적혀있어, 승계도 안 적혀있어. 방법이 없는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공판 때 더 좀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승마협회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너 승마협회 지원해 그러는데 이걸 지원을 똑바로 못했을 때 삼성이 받을 불이익이 뭐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협회 지원은 자기가 현장 앞에서 박 대통령이 왜 지금 이 올림픽 앞두고 있는데 이 승마 똑바로 지원 못하냐 그랬을 때 강압을 받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했다. 박 대통령이 왜 하나만큼도 못하냐. 하나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삼성한테 하라 그랬는데 왜 하나만큼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 본인도 승마선수 출신 아닙니까? 자기가 한국 최고의 기업의 사실상 오너고 하나는 한참 뒤떨어진 기업인데 대통령 앞에서 뭐 하나만큼도 못하냐 그러니까 강압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고 아니 삼성이 어떻게 하나만큼 지원을 못해? 그건 자신 있다. 그래서 강압을 전혀 못 느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마 지원에 대해서조차. 그 뭐 가지고 강압 느꼈냐? 3번째 독대 때 JTBC 그거 당신 친족 회사인데 홍석현이 외삼촌 아니냐? 어머니한테 좀 전해라. 어떻게 JTBC가 국익을 생각하면 이런 좌익 편파 보도를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아니 계열사로 이미
김영삼 정권 때 계열사로 분리해 나갔는데 삼성이 이게 내가 전화 걸어서 할 문제도 아니고 이거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했더니 박 대통령이 막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국익을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랬을 때 이주용 부회장은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 삼성이 JTBC랑 짜고 막 그냥 좌익선동했다고 박 대통령이 오해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건 뭐 정치적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정치 보복당하겠다. 그때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뇌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뇌물과.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즉 너 승마협회 이 돈 제대로 안 내? 그런 말도 안 했죠. 그런 말도 안 하고 왜 승마협회 똑바로 못 챙기냐 했을 때는 아무런 강압도 느끼지 않고 삼성의 대표 승계자로서 자존심이 상했다. 자, 청탁도 안 했어. 돈 거래도 없었어요. 강압도 안 느꼈어. 이건 지금 박 대통령 관련해서 뇌물죄가 무죄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강요죄도 무죄가 나와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단지 이 이재용 부회장과 더불어 이 승마협회 지원을 처리한 이 계열사 사장들이나 뭐 장충기 사장이나 뭐 미래객실 실장 등은 최순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승마협회 지원을 못한 게 아닌데 자기 딸 정유라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에게 거짓말로 자기들을 음해할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 근데 그것도 정유라에게 혼자만 현찰이 지원한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리스트 등 국가대표들을 한꺼번에 같이 다 지원을 했다. 물론 최순실의 방해 공작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즉 강요는 최순실에게 받았다는 점은 지금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공모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너 전화해서 야 너 삼성 좀 협박 좀 해. 이게 있었냐? 이거 안 나오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지금 삼성 측의 주장으로 볼 때는 최순실이 박 대통령한테 얘들이 정유라 지원 안 합니다. 우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치 정유라를 지원 안 하는 것 같고 승마협회를 삼성이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처럼 거짓 음해를 했다. 박 대통령한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겁을 먹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박 대통령은 죄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구도를 아시겠죠? 이 상황 자체가. 단순히 뇌물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으로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도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이 재판에서 인정이 된다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특검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유죄 떨어뜨릴 자신은 없고 구형이나 냅다 세게 때려서 면피하자 해서 12년을 날려버리고 뭐라도 하자 해서 경찰이 오늘 삼성과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이런 캐비넷에 있는 증거가치 하나도 없는 문서들을 왕창 제출하면서 지지층, 탁현민의 CF에 속아서 물기박수 치는 지지층에게 열심히 했다 우리는. 그거 입증하려고 생쇼를 하는 거다. 저는 사실은 좀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재용 뇌물죄 무죄 나오고 박 대통령 뇌물죄 무죄 나오면 문재인 정권 날아간다. 정통성이 무너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용하고 박 대통령 뇌물죄 유죄 때린다. 그거는 결정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사건에 지금 특검 수사나 재판 과정 보면요. 무죄죠. 우리가 뇌물죄에 대한 기본 상식과 기존 과거의 판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 대통령이나 승마협회 지원 똑바로 하고 K재단, 미르재단은 이재용 앞에서 꺼내지도 않았어요, 여기. 그거는 실무선에서 전경련거한 겁니다. 이거를 이재용 부회장, 돈을 쓰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승마협회를 지원하고 문화재단, 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걸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늘 해왔던 건데 과거 정권에서 늘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장수 씨 같이 과거 정권이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지금도 불법이 아니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과거 정권도 처벌하고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건 죄가 아니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전경련 시켜서 재단들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들 돈 걷었어요. 이거는 과거에 이명박 때 미소금융재단, 노무현 때 서민재단 다 그렇게 했으니까 안종범 같은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이래로 이런 것들은 뇌물죄로 다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종범과 박근혜 대통령만 너 죄인이다. 그럼 이걸 인정하고 과거를 다 처벌하자? 아니죠. 과거에서 죄가 아니라고 다 알고 있었던 거를 갑자기 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사기업에 돈을 걷어서 만드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려면요. 박 대통령하고 이건 다 무죄를 해주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어떤 경우도 국가가 사기업에 전화해서 돈 내게 하는 것들 다 처벌한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되는 거죠. 뇌물죄를 엮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 지금 김영란법이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김영란법 제정할 때 그래 과거에 언론사들 기업 치는 기사 쓰고 그걸 가지고 술 한잔하고 광고 받고 기사 내려주고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죠. 이거를 뭘로 처벌할 거냐. 기업 당사자가 공갈 협박이 아니라 그랬을 때 만약에 기업이 나 이거 공갈당했다고 하면은 처벌할 수 있죠. 그런데 기업과 언론은 또 공생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해왔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뇌물죄나 공갈죄로 막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건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자체를 처벌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무죄로 시켜주고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 안 하겠어요? 지난번에요. 문재인 씨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절반도 못 걸었습니다. 평창올림픽. 공기업들, 기업들 돈 다 내라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돈 다 내라고. 그럼 박 대통령이 중국과의 문화균형 하겠다고 기업들, 그것도 본인이 떠든 얘기가 아니에요. 안종범 팀이 얘기한 겁니다. 그걸 뇌물죄로 처벌했는데 문재인 씨는 마이크 들고 돈 다 내, 공기업들. 이거 왜 처벌 안 합니까, 이거? 이거 처벌해야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돈 내라고 얘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 만들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이요? 국정운영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정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8월 달에 태풍 와서 수해 나고 나봐요. 수해 나는 순간에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기업들 전화해가지고 수해 복구 지원금 내라 난리칠 거란 말입니다. 이걸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정권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는 해먹는 대로 그대로 해먹고 박 대통령과 이재용만 처벌하겠다 하니까 지금 꼬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나쁜 자들이에요. 진짜 이제 그런 거조차도 우리는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라는 거예요. 정부 청와대 직원들 기업에 전화 한 통하면 다 구속 5년. 법 만듭시다. 문재인 씨 안 만들잖아요. 적폐에서 한다 그래서 이거 안 만들잖아요. 지금도 청와대 수시로 기업들 무진장 전화할 겁니다. 지난번에 재벌 총수들 불러가지고 호프쇼하고 칵테일쇼하고 그때 전화 안 걸었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 안 했습니까? 현장에서? 다 정규직으로 다 채용시켜라? 이거 기업 자유 침해지 않습니까? 그것 만들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국민들, 물개박수 치는 국민들, 그리고 박 대통령 아직도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들, 제 방송을 보고도 탄핵과 박 대통령 지금 구속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국민들 똑똑해져야 돼요.
국정 운영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물론 저 같으면 저런 재단 안 만듭니다. 그건 뭐 그게 범죄여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재단이 똑바로 운영이 안 돼요. 근데 그건 정책의 문제지 범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범죄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정당한 사회입니까? 이게 정당한 법치주의예요. 정권 하나 갈취하려고 없는 죄를 그냥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졸속적으로 감옥 집어넣고 항변도 못하게. 이거 지금 거의 미개 사회잖아요. 미개 사회. 그나마 제가 이거 보면서요. 참 제가 이 비정함을 느끼는데 박 대통령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지금. 이러니 재판 벌어졌을 때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대로 전해주는 매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힘이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기사를 거의 다 제가 볼 땐요. 심지어 한겨레까지도 이재용 부회장의 항변한 논리는 다 보도가 돼요. 제가 박 대통령 재판 관련 기사 보고는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기사는 너무 많이 이재용 부회장 쪽의 입장을 전해주니까 다 파악이 되죠. 힘 있는 자한테 기고 힘없는 사람 짓밟고 이게 지금 탄핵을 통해서 이룩하겠다는 정의사회 구현입니까? 이게? 야만사회죠. 그것도 그래요. 보수파리들도. 보수파리들도 박근혜 이제 출당시킨다고 이 전경련 돈에 줄 섰던 자들 박 대통령은 마음껏 짓밟지만 또 이재용은 또 잘해주죠. 이재용 대해서는 또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정말 더러운 야만 국가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과, 사기 탄핵, 거짓 탄핵의 결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거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하고 문재인 씨에게 표준 국민들 스스로 처절히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